네, 이번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서 소수 정당의 후보지만 묵직한 의제들을 던지면서 여야 후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분입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내놓는 공약보다 굉장히 눈길이 가서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가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처음에는 좀 완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좀 의원직은 지키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선거에 흔히 구도가 필요하고 인물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좀 거친 말로 닥치고 구도라고 우리 정치인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정책 선거를 했습니다. 지난 한 25일 동안 정책만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계속 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단일화는 이제 드디어 저도 이제 구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상호 후보님, 박영선 후보님, 김진애 후보님과 1대1로 제가 다 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감대가 생긴 건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정책 경연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내심 단일화에서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 단일화에서 이겨서 의원직 버리고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여권 후보뿐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러브콜을 많이 받으셨어요. 정책 토론도 많이 하고 여야 후보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자고 요청한 이유는 좀 뭐라고 판단하세요? 저는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호기심, 관심은 저는 제가 제시한 정책이 갖고 있는 의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4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을 때 첫 번째 난 기사가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고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폐지한 정책을 놨을 때 30% 되는 서울 시민 1인 가구들이 정말 열렬한 지지를 표시해 준 것을 예. 보면서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이 여야,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어쩌면 공감대 때문에 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서울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하면 2,300만 명입니다. 예. 2,300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해보자.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자. 경기도는 지금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주택자 기본소득, 집이 없는 분들에게 예. 기본소득을 드리겠다라는 정책 실험을 한번 연합으로 해보자. 연 100만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2,3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기본소득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별적 복지는 이런 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자기의 비참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 가난하다, 나 고하다, 나 없다 라는 걸 드러내야 국가가 조금씩 주는 제도입니다. 예. 또 반드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는 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별복지의 대상인 분들조차도 보편복지를 원하십니다. 경제정책의 입장에서도요. 지금은 초과 공급의 시대입니다. 물건이건 서비스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단 구매력이 부족한 거죠. 그럼 구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저는 보편 기본소득만큼 구매력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기본소득하고 증세 같이 하면 너무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예. 전 매우 현실적인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제안은 기존의 세제 하에서 증세 없이 예.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해보자. 저희가 마련한 한 달 30만 원 전 국민에게 드리는 187조는 예.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폐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효용감을 한번 느껴보자. 우리 국민들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들이
기본소득의 효용감을 한번 느낀 다음에 이게 진짜 좋으면 조금씩 기본소득 금액을 늘려가자. 단 그렇게 되면 증세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서울시장 1호 공약이 혼3러였습니다. 1인 가구 공약을 가장 처음 제시하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인 가구 공약을 제일 먼저 제시한 이유는 서울에 가장 많은 가구의 비율이 1인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걸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올드한 생각이에요. 1인 가구가 33%. 서울에 사는 가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1인 가구입니다. 예. 근데 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1인 가구를 역차별합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예. 하나는 연말소득공제 하셨죠? 예. 했습니다. 싱글 혼자 사는 분들은 누를 버튼이 없습니다. 예.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세금 다 내는데 왜 이들에게는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이렇게 안 해줘야 됩니까? 전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청약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45세가 되어가지고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한 45점, 48점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 기준으로 거의 만점이 나와야 되는 당첨되는 현실에서 이분들은 주택청약의 당첨은 하늘의 떡이죠. 그림의 떡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한 공약은 딴 건 모르겠고 SH 서울시 관할의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최대 30%까지 1인 가구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4제곱미터가 왜 국민평형이냐. 더 이상 4인 가구가 표준이 아닌데 이것도 좀 바꿔야겠다. 예. 그래서 국민평형이란 단어 쓰지 말고 1인 가구에 적합한 아파트 디자인을 만들어서 새롭게 공급해드리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가장 제가 이제 눈에 띄게 생각했던 공약이 주 4일 공약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이르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지금 이 공약이 왜 필요한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우리 대한민국이 주 6일에서 주 5일 갈 때 나라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문화산업, 레저산업이 성장한 계기가 됐습니다. 몇몇 기업들, 제가 여기서 기업 이름을 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기업들 다 아시는 대기업들이 주 4일제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월급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느냐? 정말 최고의 인재들, 최고의 기업들은 주 4일제를 하고요. 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도 주 6일 일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양극화 중에 휴식의 양극화가 더 벌어질 텐데 제가 시장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주 4일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은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회사가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세제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일부만 주 4일제를 누리는 양극화된 휴식의 세상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주 4일제로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대표님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지율은 왜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치하려면 큰 당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싸워도.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 대기업만 가야 됩니까? 예. 누구는 창업하고 누구는 중소기업도 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벤처가 정치 스타트업이 한 번쯤은 성공한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고 제가 실패하더라도 후배들이 제 길을 계속 갔으면 저는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의 주 4일제 또 1인 가구 배려 등 공약에 대해서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서울시장의 공약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좀 했고요. 그래서 목표가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권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입장이세요? 예, 저는 뭐가 되고 싶어서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 돼야겠죠. 하지만 무엇이 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나의 인생껏 순서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담긴 사진을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함께 보실까요? 자,
사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당과 보좌진들의 사진입니다. 제가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모습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치를 같이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고 있을까? 그게 우리가 정치를 시작할 때 지배계층이 되고 싶어서 뭐가 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각자 진짜 변화하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모인 건데 어쩌면 영화 오션스 11 아십니까? 오션스 11처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주무기를 다 발휘해서 한번 제대로 털어보자 해서 지금 이 사진을 지금 보이는데 저는 이분들의 그 머릿속을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저희 의원실이 저희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장 정기료를 많이 내는 의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요. 네. 감사한 마음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인으로서 좀 최종 목표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잘 끝내고 싶어요.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보다 저는 끝이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훈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게 긍정의 문장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같은 정치하고 싶어서 신당 창당하고 조정훈 같은 정치하고 싶어서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그 표현이 새로운 도전에 담대하게 뛰어들고 또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정훈 대표와 좀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이 이 시대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방향이 오늘 하신 말씀과 좀 부합한다면 조금 전 얘기한 그 목표가 좀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